달슨의 라이브. 사진 하나 보시죠. 오피셜 떴습니다. 토트넘이 스페인 세비야에서 브리안 힐을 영입을 했고요. 대신 세비야로 에릭 라멜라를 보냈습니다. 두 선수를 이렇게 맞바꾼 셈인데요. 그냥 이렇게 바꾸면 세비야가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라멜라와 더불어서 토트넘이 216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40억 원을 세비야로 보냈고요. 대신에 힐을 데려온 겁니다. 두 선수와 관련해서 한 협상이 1, 2주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이번에 마무리된 거고 던딜이 뜬 거죠. 토트넘과 힐의 계약 기간은 좀 길게 잡았습니다. 2026년 6월까지니까 5시즌 계약을 맺은 거고요. 의미를 좀 살펴보면 한 시대가 끝났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멜라의 이적은 한 시대의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013년에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잖아요. 그때 엄청난 돈을 법니다. 토트넘이. 이만큼의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 명의 선수를 사는데 쪼개서 투자를 하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데려온 선수들이 라멜라, 에릭센, 솔다도, 파울리뉴, 카프, 그 다음에 수비수 키르케슈, 샤들리, 이렇게 7명의 선수를 영입을 하죠. 근데 이번에 라멜라가 이제 떠나는 건 그 7명 선수 중에 마지막 남았던 선수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빌딩, 베일이 떠나면서 토트넘이 가져왔던 리빌딩의 그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나 봐야 되겠죠.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라멜라 약간의 좀 아쉬움도 좀 있죠. 미운정, 고운정, 라보나정 다 들었는데 토트넘의 공식 트위터 이런 데서도 원래 코코가 애칭이잖아요. 그래서 고마웠어 코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라멜라가 토트넘에서 8시즌 뛰었고요. 모든 대회 통틀어서 255경기에서 37골을 기록을 했는데 좀 아쉬움은 있었죠. 결과나 플레이나 이런 거에서는. 근데 우승은 못하고 떠나네요. 라리가 가서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멜라가. 자, 그러면 이제 토트넘에 새롭게 데려온 이 힐에 대한 기대는 또 있는 거 아닙니까? 토트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또 재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토트넘에서 뛰어야 될 손흥민과는 힐이 아무래도 공격 자원이니까 어떤 공격 조합을 보여줄지 이걸 좀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잘 데려왔습니다. 남는 장사 한 겁니다. 확실히. 그리고 토트넘이 파라티치 단장을 와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선수 영입을 막 추진하면서, 선수 영입이 물론 뭐 지금 두 번째 영입이거든요. 지난번에 골키퍼 골리니를 임대 영입을 했죠.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이어서 이번에 힐까지 두 번째인데, 이어지는 영입들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확실히 전문가가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브리안 힐의 활용도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도대체 어떤 선수인데 이걸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린 선수입니다. 2001년생이에요. 만으로 20살입니다. 우리가 라리가에서 막 젊은 재능, 정말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선수 누구냐 막 이런 얘기할 때, 라리가의 젊은 재능 3대장으로 꼽혔던 선수죠. 안수파티, 페드리와 더불어서 이 힐이 계속 이름이 거론됐던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비야 유스에서 이렇게 성장을 이제 했고, 워낙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이게 특징적이다 보니까 스페인 국가대표도 데뷔를 했고요. 올림픽 대표로도 선발돼서 현재 도쿄올림픽 스페인 지금 대표로 좀 뛰고 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라리가에서 등장을 했어요. 2019년 1월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알레티를 상대로 해서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고요. 이때가 만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야돌리드와의 경기 때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유럽 5대 리그에서 나온 21세기에 태어난 선수 중 최초의 어시스트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나이와 관련한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고, 또 이어졌던 라이오 바이카노 경기에서 이제 골까지 넣었던 게 바로 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비야가 워낙 그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뭐 레가네스로 임대 가기도 하고 에이바르 임대 가서 뛰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 시즌 에이바르 임대 가서 뛰면서는 주축으로 착 뛰어졌죠. 라리가만 따졌을 때 28경기를 뛰면서 4개의 골과 3개의 어시스트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주전으로 뛰어야 돼요. 선수가 팀의 어떤 이름값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실전을 통해서 자기 경쟁력을 입증해 보이고 또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도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데뷔까지 좀 이어진 건데, 자 그러면 힐이 어떠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서 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누구라고 할까요? 이 선수가 일단 왼발잡이 드리블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 뭐 제2의 뭐 이런 얘기한, 저는 메시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봐요. 예. 지금 오히려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건 누구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라이언 긱스와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왜 라이언 긱스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일단 왼발잡이기도 하지만 드리블을 굉장히 잘 치거든요. 드리블의 템포가 리듬감이 독특해요. 왼발로 잡아놓고 몸을 돌리거나 이런 게 그 라이언 긱스도 잭나이프라고 불렸던, 물론 이제 커리어 말미에 맨유에서는 약간 중미 쪽으로 많이 뛰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측면 쪽 윙어로서 드리블 굉장히 좋았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감과 더불어서 왼발잡이 드리블러 이런 의미로 긱스하고 좀 많이 비교되는 선수고요. 순간 가속이 상당히 좋아요. 순간적으로 탕 치고 들어갈 때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실제로 이런 드리블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수치로도 나와 있는데, 지난 시즌 라리가 에이바르에서 뛰면서 드리블을 상당히 많은 걸 성공시켰는데, 라리가 전체의 지난 시즌 드리블 성공 횟수 탑5 안에 든 선수가 바로 브리안 힐입니다. 1위가 당연히 메시였고요. 2위가 우에스카에서 뛰는 하비 갈란이고요. 3위가 레알 베티스의 나빌 페키르고요. 4위가 비아레알의 헤라르 모레노입니다. 그리고 5위가 힐이었어요. 그만큼 드리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선수는 지금 뭐 스페인의 평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보셨겠지만, 힐은 약간 좀 클래식한 윙어의 움직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한 윙어라고 하는 건 사이드 쪽에서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는 건데, 제가 또 하나의 그래픽을 보여드리면 그 볼을 힐이 전개했던 움직임 화살표 방향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어때요? 네. 양쪽 사이드로 상당히 많이 있다가 안쪽으로 약간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 왼쪽이 가장 많죠. 왼쪽에서 주로 뛰면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 하지만 반대쪽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가 힐입니다. 그래서 약간 클래식한 정통적인 어떤 이 터치라인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거고요. 측면 쪽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시도해요. 또 크로스 능력이 좋습니다. 왼발이 진짜 날카로워요. 지난 시즌 크로스에 대한 시도에 대한 횟수도 힐이 라리가 전체 5위예요. 이만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 우리 그 토트넘의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풀백이잖아요. 양쪽 풀백이 안 좋으니까 오버랩 들어가서 크로스를 때, 와, 이 크로스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토트넘의 부족한 측면 쪽의 크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좀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은 힐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라리가에서 28경기 뛰었는데 4골과 3개 어시스트면 공격 포인트가 너무 적지 않나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절대적으로는 숫자가 좀 적은데, 근데 이거는 에이바르라고 하는 팀의 경기력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못하는 팀이었어요. 꼴찌예요, 꼴찌. 강등된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움직임이나 그냥 개인의 어떤 스탯으로 그래서 좀 평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힐은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그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상대 그 골문 앞쪽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여기서 공격의 소유권 획득의 그 횟수가 라리가 전체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수예요. 팀이 전체로 동료가 좀 떨어지고 팀이 좀 떨어지니까 뭐 그런 공격 포인트 자체는 좀 떨어졌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일단 영입을 제가 이거 남는 장사다, 잘 됐다. 근데 어리잖아요. 포텐도 있기 때문에 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약점, 우려,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피지컬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신장이 175예요. 물론 키가 작아도 무게중심을 잘 잡고 버텨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니에스타, 메시 이런 선수들은 키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몸의 중심이 밑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싸운단 말이에요. 아니면 영리하게 싸운다든지. 근데 힐은 라리가에 뛰면서도 약간 피지컬적으로 부닥쳤을 때 너무 좀 픽픽거린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훨씬 더 몸싸움도 많이 하고 주심들도 몸싸움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판정을 하고요.
공격과 수비 전환 템포가 워낙 빠르니까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힐이 어떨까?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어떨지. 힐이 프리미어리그의 이런 강력한 어떤 피지컬적인 승부에 있어서 버텨낼 수 있을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또 하나는 요거는 약간 수치가 나타내는 좀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중앙 쪽에서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오프더볼이라든지 요 사이 침투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리가에서 워낙 클래식한 윙어, 정통적인 윙어의 느낌, 측면 쪽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가운데서 사이 침투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프리미어리그에서 만약에 약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어떨까? 요거는 좀 더 지켜보자. 약점이라기보다는 수치상으로 많이 안 잡혔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떻게 잡힐 것이냐, 요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뛸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해리케인이 남는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뭐 재계약했으니까 기본은 이제 지금 누누 감독이 약간 4-3-3처럼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백3보다는 백4의 가능성이 높은데, 최전방을 3톱처럼 한다면 기본적인 플랜 A는 해리케인, 왼쪽에 손흥민, 브리안 힐을 오른쪽으로 돌릴 겁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건 다음 플랜 같아요. 기본적인 플랜 A는 브리안 힐도 손흥민도 오른쪽에 다 뛸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갖다 놓고 힐을 오른쪽, 그리고 해리케인을 놓는 게 플랜 A일 것 같고, 플랜 B는 당연히 손흥민과 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좌우를. 이거는 좀 뭐 문제 없는 거 같다고 봐요. 바꿔서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손흥민은 양발, 또 힐은 왼발이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크로스, 손흥민은 접고 들어오는,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케인이 떠난다라고 한다면 뭐 누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조합을 따로 우리가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케인이 없거나 혹은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 시절에도 카운터 공격을 상당히 잘 썼단 말이에요. 빠르게 전개하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손흥민 전방에 놓고요, 힐, 그리고 오른쪽에 루카스 모라 같은 선수를 넣어서 굉장히 빠른 3톱을 갖다 놓는 것도, 해리케인이 빠지거나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에 따라선 이런 전술도 쓸 수 있다 라고 좀 보입니다. 뭐 근데 이게 파라티치가 워낙 지금 영입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8월 두 번째 주에 프리미어리그 개막 또 하고 나서도 영입은 이어지니까 다 모든 게 이뤄진 다음에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 힐이 기대는 좀 돼요. 약간의 우려도 있지만 일단 도쿄올림픽 끝나면 힐이 이제 토트넘에 합류를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힐이 잘할까요? 또 손흥민 선수하고는 잘 맞을까요? 프리미어리그 만만치는 않겠지만 지켜보죠.